여러분은 조선시대 선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글만 읽던 창백하고 유약한 지식인의 모습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록 속 그들은 현대의 특수부대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신체 단련 괴물들이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매일 험준한 산을 탔고 거대한 활시위를 당기며 코어 근육을 단련했죠. 하지만 그 고결한 정신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한 몸을 갖기 위해 소변을 들이켜고 자석을 씹어먹으며 심지어는 인육에까지 손을 댔던 그들. 지독한 공부만큼이나 처절했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신체 단련 잔혹사. 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몰랐던 조선 선비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시죠. 지금부터 역사 속 기이한 훈련법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의 피지컬, 선비의 심신쌍수.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교는 머리만 쓰는 학문이 아니다. 공자가 말한 유계, 예, 악, 사, 어, 서, 수. 여기서 두 가지의 신체 활동인 사와 어. 즉, 진짜 선비라면 몸이 약하면 안 됐습니다. 조선 K항공의 시초. 조선에서 활쏘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였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 그래서 선비에게 활쏘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예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면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활이 빗나갔다. 그건 바람 때문도 활 때문도 아니다. 내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게 바로 조선식 멘탈 관리입니다. 운동을 통하여 신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수련하는 것. 활쏘기는 절대 팔운동이 아닙니다. 핵심은 세 가지. 견갑골을 강하게 조인다. 복압을 유지한다. 몸 전체를 고정한다. 이건 정확히 후면사슬 운동입니다. 활쏘기는 등, 코어, 엉덩이까지 다 사용하는 운동이며 제대로 된 호흡 컨트롤까지 들어갑니다. 이걸 매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상님들, 생각보다 몸 좋았을 가능성 높습니다. 격구와 투호, 정적인 명상과 동적인 폭발력. 조선 선비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들. 맞을까요?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은근히 승부욕이 미쳤거든요. 투호, 정적인 광기. 먼저 투호. 화살을 던져서 병 안에 넣는 단순한 놀이입니다. 왕실 연회에서도 하고 양반 집안에서도 꼭 등장했던 게임이 바로 투호인데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손이 조금만 떨려도 실패. 호흡이 흐트러져도 실패. 집중이 깨지면 바로 탈락입니다. 투호는 심박수를 낮추고 손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통제해야 하는 스포츠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격과 명상과도 가깝겠네요. 격구. 조선판 폴로. 반면 격구는 완전히 다른 스포츠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공을 쳐서 넣는 경기. 쉽게 말해서 조선판 폴로. 말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 공을 치는 등 엄청난 유산소량과 전신 밸런스를 요구합니다. 요즘의 크로스핏과 비견될 정도죠. 세종대왕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군사훈련으로 쓰자. 실제로 격구는 병사들의 체력과 기동력을 기르는데 활용됩니다. 선비와 무관이 함께 즐겼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문무가 하나로 연결된 운동이죠. 집중과 통제의 투호, 근지구력과 파워를 동시에 요하는 격구. 조선 선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했습니다.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엄청나게 단련된 사람들. 이게 바로 조선 선비입니다.
퇴계 이황의 홈트와 고강도 등산. 조선 최고의 지성, 퇴계 이황. 그는 평생 책만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산을 올랐습니다. 퇴계 이황은 7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청량산을 수시로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완전히 고강도 하이킹입니다. 하체 근력, 심폐지구력, 균형 감각까지 전부 요구됩니다. 조선 선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엉덩이와 하체에서 나온다. 앉아있는 힘, 버티는 힘, 지속하는 힘. 결국 지식도 체력 위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퇴계는 이를 스스로 증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홈트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활인신방. 막힌 기혈의 통로를 넓혀 피가 잘 돌게 한다는 의미의 이 홈트는 목 돌리기, 팔 뻗기, 허리 스트레칭, 호흡 조절 등을 다룬 오늘날의 건강체조입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기 통제. 몸과 호흡을 통제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 조선의 지성, 퇴계 이황.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을 완벽하게 통제한 자기관리 끝판왕. 지성과 피지컬의 완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선 선비.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들의 건강 집착은 어딘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동자뇨. 건강한 어린아이의 소변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몸을 맑게 만드는 약으로 여기며 복용했습니다. 열을 내리고 피를 정화하고 기운을 보충한다. 동의보감에도 언급된 동자뇨는 그 시대 기준에서는 검증된 치료법이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조선의 의학은 자연의 균형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몸에서 나오는 것 역시 깨끗하다라는 그들의 자연중심 사고. 당시에는 꽤 논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알고. 조선시대에서 효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부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병에 걸리면 자식은 자신의 몸을 내놓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거나 허벅지 살을 베어 그것을 약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 기록에 등장하는 행동입니다. 어째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몸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최고의 효라 믿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 단련했던 선비가 스스로의 몸을 훼손합니다. 이건 효일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집착일까요? 해구신. 건강이 아닌 욕망.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집착입니다. 해구신. 바다에 사는 동물의 특정 부위. 당시 양반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정력제로 통했습니다. 해구신은 고급 보양식이며 정력을 상징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쌀수록 더 가치 있고 희귀할수록 더 효과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건강만이 목적이 아닌 욕망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절제하는 유교보이의 가면 뒤에는 강한 욕망이 존재했습니다. 자석 복용. 믿음이 만든 비극. 마지막은 조금 황당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례입니다. 자석을 갈아서 먹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쇠는 단단하다. 먹으면 몸도 단단해진다. 지금 보면 말이 안 되지만 당시에는 꽤 설득력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소화 불가, 장기 손상, 그리고 사망. 이건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 욕심일까요? 인간의 본능일까요? 어쩌면
현재 우리의 행동과 조선시대 선비들이 했던 선택은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몸을 만들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커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극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과거에는 동자녀와 해구신이었다면, 지금은 극단적인 다이어트, 검증되지 않은 보충제, 과도한 운동 집착입니다. 방법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몸은 단련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켜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극단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선 선비가 놓쳤던 것,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